대단하신 것 같아요. 트로트 노래하시고 대단해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음반도 기대하겠습니다. 그 패션 모델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떨 때는 머리 색깔 그리고 내 눈동자의 색깔까지도 DM을 읽고서는 감동을 받고 울기도 했었거든요. 진짜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비행기 추락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해에 2번이나 있었던 해가 있었거든요. 벨리댄스를 제가 무려 20년 정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큰 칼을 머리 위에 중심을 잡고 춤을 춘다든지, 캔들이라고 해서 접시 같은 걸 위에 올려가지고 중심을 잡고 춤을 추는데, 한국 대표로서 또 대회도 참가를 해봤었고요. 그 대회는 이집트라는 곳에서 10년을 매년 참가를 했었고요. 시온님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셨어요. 좀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모델 겸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임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SBS 슈퍼모델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어요? 그 방송국에서 모델을 뽑는 대회예요. 대회에 신청서를 냈고 예선, 본선 이런 경위들을 다 거쳐서 이제 본선에 올라가면서 방송을 나가게 된 거죠. 국민투표에서 1위를 하셨어요. 모델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응원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던 기간인데, 제가 그 인플루언서라는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되게 많은 연령층의 팬들하고 소통을 인스타를 통해서 했는데 소통이 되게 잘 되고 있었나 봐요. 그분들이 DM 와가지고 나도 비슷한 꿈이 있고 또는 비슷한 환경인데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하기도 하고 대리만족을 느낀다. 그래서 시안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투표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모델에 함께 활동했던 분들도 많이 투표를 동참을 해주셨고, 1위 자리에 올라가서 한 번은 안 떨어지고 끝까지 1등 자리를 고수하면서 1등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DM을 읽고서는 감동을 받고 울기도 했었거든요. 진짜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서울 패션위크 빅박 선생님의 런웨이까지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올라가게 되신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꿈 같은 일이고, 런웨이를 설 수 있는 모델들은 조금 극소수예요. 왜냐면은 피지컬도 돼야 하고 키도 어느 정도 돼야 하고, 뷰티 모델들은 얼굴만 예뻐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패션 모델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떨 때는 머리 색깔 그리고 내 눈동자의 색깔까지도 뽑히는 기준에 들어가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리가 높은 패션위크는 바로 서울 패션위크고, 모델들이 서기 위해서 무단히 많은 도전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활동을 했던 선생님들의 무대는 사실상 더 서기 어렵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당당히 섰으니까 어떻게 보면 꿈을 이뤘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빅팍이라는 브랜드는 오래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브랜드라서 그런 브랜드에 런웨이를 섰다? 제가 패션 모델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내가 목표치로 놓고 있었던 그 목표점은 정확하게 찍었죠. 모델로 데뷔를 하신 거였어요? 제가 19살 때 TV를 통해서 앙드레 김 선생님의 패션쇼를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저런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서 패션 모델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갔더니 저를 뷰티 모델 활동을 추천을 해주셨고, 패션 모델의 키에 대한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2cm가 부족하다 보니까 패션 모델로서의 지원서조차도 낼 수가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대신 뷰티 모델이나 지명 광고 등의 활동은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매거진 이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옛날 잡지라서 피디님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에꼴, 세시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네요. 잡지 속에 보면 화장품을 소개하고 메이크업의 트렌드나 이런 거를 소개할 때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뷰티 모델 활동은 계속 활동을 했었고요. 어떤 계기로 좀 다른 방향성의 또 직업을 선택을 하기도 했었죠. 그때 당시 승무원을 타겟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급부상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나 저거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 공부를 정말 6개월 동안 빡세게 해서 준비했던 직업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승무원이죠. 그때 당시에는 승무원이라는 시험이 그 해 졸업하는 해까지만 시험을 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이후 한 해를 준비를 했었는데 1차가
서류 전형 1차는 붙었고 2차 면접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굉장한 큰 이슈였는데 비행기 추락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해에 2번이나 있었던 해가 있었거든요. 연락이 왔던 이 테스트가 사건이 다 종료가 되어야지만 진행이 될 것 같다 하고 하반기에 하는 걸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기다렸는데 저는 좀 시험운이 없긴 없나 봐요. 정말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러고 한 번 더 추락사고가 또 났었어요. 하반기에.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뭐지? 물론 그 애도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데 또 제가 도전했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 또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 시험 볼 수 있는 그 기간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는 그 시험을 2차를 보지 못했어요. 승무원의 꿈은 이룰 수가 없었죠. 힘들지만 다시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태생이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사실 잘 빠져나오는 편이고 제 삶에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포인트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SBS 슈퍼모델 대회 예선전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머리 위에 엄청 네. 큰 칼을 얹어놓고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오셨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했었고 가족, 친구, 지인 많이 물어봤어요. 나는 뭘 하면 잘할 것 같으니? 사실은 춤을 되게 잘 췄어요. 췄을 때는 엄마가 저를 시장을 데리고 다닐 때 음악이 나오는 그 구루마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는 그 유행했던 노래를 그런 구루마에서 테이프로 팔고 CD로 팔고 했던 시절에 저는 음악 나오기만 하면 거기서 앞에서 춤을 췄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맨날 부끄러워서 내 손을 잡고 끌고 집에 가곤 했었거든요. 춤이라는 걸 굉장히 스스로 많이 즐긴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아가씨 벨리댄스라는 장르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하길래 그게 뭐예요? 검색을 해봤죠. 나 이런 거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벨리댄스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죠. 내가 이걸 어디 가서 배우지? 어떻게 검색을 해서 수소문을 해서 한국에 있는 외국 선생님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사사를 받았어요. 1대1 개인 레슨을 통해서 사사를 받으면서 벨리댄스를 배웠고 그때부터 내 인생에 가장 오래 한 직업을 가지게 된 첫 스타트 시점인 거예요. 벨리댄스를 제가 무려 20년 정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나이가 나오나요? 좀 깎을까요? 중학교 때 춤을 좀 췄다고 했죠. 그때 유행했던 춤이 뭐였냐면 라밤바라는 춤이 있었고 그 라밤바는 뭐 이런 식의 에어로빅 같은 춤이었어요. 제가 잘 추니까 전 학생들을 운동장에 배진을 시키고 저는 그 강단 위에서 제가 그 춤을 춰요. 그럼 그 춤을 추는 걸 우리 친구들이 다 보고 따라할 정도로 이제 춤에 좀 끼가 있었어요. 그림도 사실은 잘 그렸고 창의력이 있어서 춤도 잘 추고 했는데 그 무용과보다는 미술과를 집에서 선호를 해서 저는 미술과를 갔었거든요. 미술과 전공은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디자인 계열이긴 하지만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는 그림 스타일이거든요. 정밀하게 그린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뭘 시작하면 막 파요. 얘가 끝날 때까지 파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8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나고 화장실도 참으면서 파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기질이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하고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발휘가 된 거죠. 그래서 파고 판 게 저는 거의 마스터급으로 올라갔는데 이 벨리댄스는 사실은 진짜 얘기하려면 진짜 피디님 오늘 저랑 밤새야 돼요. 왜냐면 나의 20년 생활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10몇 분 뭐 몇 초에 이렇게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짧고 굵게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저는 벨리댄스 자격증의 넘버가 7번이에요. 07번. 제가 굉장히 빠르게 시작했던 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벨리 댄스를 했던 선배들이 거의 없어요. 선배들이 없을 뿐더러 그런 쪽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모두 무용 전공인들이었어요. 실용무용을 했든 순수무용을 했든 발레, 한국무용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다 벨리 댄스에 들어와서 무용단을 형성을 하고 공연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비전공된 거잖아요. 디자인과를 전공을 했지만 춤에 끼가 있어서 벨리댄스를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기가 부족한 그냥 무용수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만든 무용단에 들어갔었고 선생님은 외국분이기 때문에 학력이나 어떤 전공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무용을 잘하고 매력 있게 하면 그 사람은 무용수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용단에다가 저를 탁 넣은 거예요. 무용 전공했던 친구들은 그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무용자가 아닌데 왜 저 친구가 지금 무용단에 들어오는 거죠?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는 난생 처음 왕따를 당해보았답니다. 왕따를 당하면서 진짜 같이 연습해야 되는 시간을 공유하지 않고 내가 어느 날 연습을 해야지 하고 무용 연습실을 가면 그들끼리 공연 무용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봤을 때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지? 그리고 제가 가면 다 짠 것처럼 연습이 마무리가 되고 다 가요. 그러면은 저 혼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혼자 연습을 했어요. 난 눈물 날 것 같아. 잠시 또 옛날 생각나서 울컥하긴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래? 비전공자가 여기 무용수 못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를 깎여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활동하고 있던 무용수보다 내가 못한 게 뭐지? 고민을 했죠. 내가 기본기가 부족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무용 관련한 기본기를 배우기 위해서 발레도 배우고 병행을 했습니다. 벨리댄스는 장르가 진짜 많아요. 소품을 사용하는 것만 해도 무려 10가지가 넘어요.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없이는 출 수 없는 춤들이 있습니다. 그게 큰 칼을 머리 위에 중심을 잡고 춤을 춘다든지 캔들이라고 해서 접시 같은 걸 위에 올려가지고 중심을 잡고 춤을 추는데 그 캔들의 초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지지 않고 춤을 끝까지 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이도까지 마스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무용단에 점점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수석 무용수가 되고 그 위에는 단장까지 올라갔죠. 그때 저를 싫어했던 그 무용수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해서 올라가서 나중에는 그분들을 제가 무용 연습을 시켰죠. 저 스스로 이렇게 황골탈퇴를 해본 적은 아마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가지게 된 교훈이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인드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가수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과 차별화된 게 있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제가 벨리댄스를 했을 때 한국 대표로서 또 대회도 참가를 해봤었고요. 그 대회는 이집트라는 곳에서 그날에서도 가장 큰 그 대회를 참여를 하면서 10년을 매년 참가를 했었고요. 비행기 무지하게 탔죠. 그 마일리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 선생님을 보조하는 티처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동양인 중에 제가 최초입니다. 워크샵 이름이 아할란와 사할란이라는 워크샵이거든요. 거기서 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티칭도 진행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또 인플루언서가 되신 거예요? 대구에서 모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 왔는데 뷰티 크리에이터 모델 대회가 있는 거예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것이 인플루언서를 뽑는 대회였던 거예요. 모델 대회가 아니구나. 근데 벨리댄스 수업도 했지 가르치는 직업을 많이 했다 보니까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었어요. 대회 당일날 어떤 제품을 받았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을 하라라는 게 그 대회의 테스트 방식이었고 그 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보여주는 것들이 대회 형태였는데 갑자기 받은 제품으로 저 나름대로 브리핑을 했죠. 근데 합격이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냈던 동생들은 다 떨어지고 저만 합격이 된 거예요. 동생들이 다 떨어졌는데 고민을 막 하다가 해보자. 이것도 나의 직업의 어떤 모델 활동에 도움이 될 거야. 인플루언서라는. 그때 시점부터인 것 같아요. 유튜버든 인스타는 자기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딩이 시작된 게. 그래서 그 대회를 통해서 저는 인플루언서를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 대회를 통해서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대회를 제가 마지막까지 출전하지 못했어요. 응? 어째서요? 제가 그 대회를 신청을 하고 진행되는 그 기간 사이에 코로나가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는 어디서 시작됐다? 중국에서.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구 신천지에서 그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동을 하지 않고 나오지 않고 그러한 상황들이 놓여 있어요. 시기에 그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대회를 진행할 때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인스타를 통한 테스트가 있었어요. 공부라는 걸 진행을 했었고 처음 대회를 통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주위에 있는 모델 언니 동생들이 많이 도와줬던 모양인가 봐요. 공부가 첫날은 제가 1등을 찍었고 그리고 점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2주 동안 진행되던 그 기간이 최종으로는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5위? 예, 저 처음 공부를 진행했는데 아까 혹시 이 장소 보셨나요? 맞습니다. 네, 여기가 사실은 BNT 월드 뉴스라고 연예인들 관련된 언론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계신 대표님과 또 다른 뷰티 관련한 대표님이 합작으로 그 대회를 준비를 하셨는데 처음 시도를 했던 친구가 좋은 성적을 냈고
한데 본선에서 이 친구가 못 나오게 된 상황인 거죠. 코로나 때문에. 왜 못 나오게 됐냐면 그 대회 출전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정남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대구 신천지 관련한 상황인데 대구 사람이 출연한다라는 이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 소지가 있으니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회는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 그 본선 대회는 좀 오르기 힘들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못한 상황이었고 그런 사항을 그 우리 BNT 대표님께서 전해 듣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저의 의지를 보시고 저를 인플루언서로 키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BNT라는 곳은 제가 한 번씩 표현하는 게 서울의 제 친정집 같은 집이에요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인플루언서로 키워주시는 대표님으로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5월경에 시온님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셨어요. 좀 놀라셨죠? 갑자기 사랑의 바이러스하고 게시글을 팍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 SBS 슈퍼모델 수상을 하고 이제 모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노래를 불렀던 어떤 계기들이 몇 번이 있었거든요. 그냥 뭐 회식이다 뭐 이런 자리에서 근데 그때 제 노래를 들었던 분 중에 엔터의 이제 회장님이신데 저한테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트로트 노래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근데 그때 꿈을 이룬 지 얼마 안 됐고 모델 활동이라는 걸 열심히 하고 있던 중이라 사실은 1개월 이상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모델계에서 정점을 좀 찍기는 했는데 그 위로 올라가기에는 정말 너무 커트라인이 높고 또 다른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한 직업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가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죠. 이렇게 마음 먹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면서 춤을 많이 췄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댄스 가수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선망들이 있기는 했죠. 그런 꿈들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내가 해서 못할 게 없다라는 어떤 자신감들도 가지게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모델 활동도 하셨고 인플루언서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엔터테이너적인 면이 트로트 가수가 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했던 직업들이 나중에는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하는 직업 또 그 다음에 선택하는 직업들이 있을 텐데 그때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나의 노하우처럼 다 쓰여지더라고요. 그것들이 나에게 다 걸음처럼 돼서 현재의 직업에 많은 노하우로 녹여진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벨리를 열심히 했고 했던 것들이 이제 가수를 하게 됐는데 이런 컨셉들을 또 쓸 수 있는 밑받침이 된다든지 많은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전혀 다른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맞잖아요. 인플루언서는 SNS의 어떤 활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제가 활동하는 것에 브랜딩이 된다든지 다들 도움이 되더라고요. 앨범을 내셨어요. 노래 소개 좀 부탁드려요. 사랑의 바이러스라는 댄스 장르의 트로트 곡으로 제가 음원 발매를 했고 데뷔를 하게 됐죠. 노래는 작곡가는 저희 선생님이신 김인효 작곡가님께서 저를 처음부터 가수로서 트레이닝을 맡아주셨고요.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저의 목소리, 저의 호흡, 그리고 성량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에게 맞는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받고 저는 3일 만에 마스터를 했답니다. 그냥 가사도 바로 외워지고요. 그냥 리듬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돼가지고 한 며칠 연습 딱 하고 우리 선생님이 바로 녹음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랑 너무너무 찰떡인 데뷔곡을 받게 됐고 그만큼의 또 애착도 있고요. 사실 노래를 만드는 중간중간 작곡가 선생님하고 소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 노래에 녹여진 어떤 비트 그리고 음원들의 소스 그런 것들을 선생님 저는 이런 소스 들어간 노래가 너무 좋아요 라고 보여주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굉장히 애착이 많은 데뷔곡이 됐습니다. 제 노래를 들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중독성이 너무 있고 왜 내가 하루 종일 이 노래를 흥얼흥얼 대지? 나 중독됐나 봐. 이렇게 해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내년에 새로운 노래로 활동을 한다면?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트롯 장르도 지금 6세대에 와 있다고 하거든요. 이 6세대 트렌드는 퍼포먼스가 메리트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했던 벨리 댄스나 이런 장르를 가수 활동에 녹여보려고 저 나름대로의 컨셉을 구상 중에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엄청 기대되네요. 제가 잘하는 걸 해야 성공하지 않을까요? 기대가 엄청 네. 많이 됩니다. 진로나 직업을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찾았으나 이것을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시점들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을 나도 겪었고 많은 분들이 겪는 걸 알고 있는데, 고민이 되면 무조건 해라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한 발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 직업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봅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이것을 해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또는 했던 그 직업의 어떤 역량들이 이 다음의 직업의 노하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 시도 속에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맞지 않다라면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이 앞전의 직업이 버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해주세요. 우리 심플리 휴먼 구독자 여러분들, 고퀄리티로 지금 우리 PD님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직업군에 있는 분들의 실생활의 스토리나 그리고 조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좋아요, 구독은 아시죠 여러분들? 사랑이니까. 제 얼굴 본다고 까먹으신 분들 지금 당장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랑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연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 아이넷 방송국인데요. 골방 라이브 녹화 있어가지고 네, 오늘 오게 됐어요. 잘 네. 계셨나요? 그럼요. 사랑의 바이러스 불러주시나요? 네네. 오늘 한번 제대로 녹화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바이러스 사랑을 허락하고 사랑의 바이러스 당신에게 옮았어. 이번에는 또 의상을 하얀색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맞추는 건 아닌데 이게 언니는 그게 이렇게 맞아준 거야. 맞아 떨어지고 아까는 블랙으로. 블랙이었어요? 나도 소름 돋아. 텔레파시가 탁탁 맞았는데요. 이제 화이트로다가 이렇게 또 텔레파시가 맞아버렸네요. 사랑의 텔레파시 당신에게 통했어. 더 잘한다. 주리스님 유튜브 하셔야겠는데요? 아 그럴까요? 네, 채널을 하나 하셔야겠습니다. 채널 있어요. 있는데요. 몇 명인지 물어봐 주세요. 구독자가 어떻게 되세요? 소중한 78명입니다. 아이고, 근데 시연님도 채널 있지 않으세요? 네네, 저 채널 있죠. 열심히 활동해 주실 거죠? 유튜브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꽃분홍 치마 가수 주리스입니다. 임시연 언니의 사랑의 바이러스 발매 1주년 너무 축하드려요. 사랑의 바이러스 당신에게 옮았어.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까지 쭉 무궁히 발전하는 임시연 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트롯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나휘라고 하고요. 임시연 가수님이랑 같이 이제 녹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슈퍼모델로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트롯까지도 점령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임시연 가수님 언제나 응원드리고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연 파이팅! 안녕하세요. 요즘 팡팡팡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가수 정세진입니다. 사랑의 바이러스 꼭 대박 나시길 기도하겠고요. 같은 모델 출신이라 그런지 정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항상 늘 이쁜 모습 간직하시고 사랑의 바이러스 꼭 대박 나시길 파이팅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석의 골방 라이브에 와주신 거를 환영합니다. 이 자리가 이제 어떤 자리냐면 임시연 씨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MC 진행을 보고 있거든요. 임시연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리고 아시죠? 사랑의 바이러스하고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두 곡 올해 안으로 밀어주소서. 감사합니다. 네. 산업교류를 통해 한류 확산과 문화 홍보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금값 올랐는데. 이게 진짜 금이면 대박인데. 짜잔.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원님. 안녕하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사건이 한 가지만 있었다면? 피렌체 영화를 했는 거예요. 진짜 멋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난 거. 아,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트로트 노래 하시고 대단해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는 더 네. 분발하세요. 내년에 음반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지원 언니. 새 음반도 파이팅 응원해요. 내년에 제 주변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음반 대박 나세요. 노래 또 듣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네. 마시고 네. 밀어붙이세요. 오늘 너무 예쁘세요. 너무 예뻐요. 제일 예뻐요. 아니 진짜 진짜. 너무. 아니 언니가 금발미녀요. 원탑입니다. 금발미녀. 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류 네. 연예대상 수상하셨어요. 수상 소감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쁜 그 자체죠. 가수로서 활동하는 거에 크리에이터적인 활동력이 있어갖고 네, 상을 받아갖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제가 그 신인 가수상으로 여기서 탔었거든요. 또 이렇게 상을 받게 돼갖고 2배로 기분이 좋습니다. 님 개인적으로 발전할 네.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가수 활동을 할 수 있게 바로 이 자리에서 작년에 수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활동이 아주 좋았던 해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나요? 사실 제가 파격적인 그 어떤 장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2집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앨범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직업하고 어떻게 보면 콜라보가 되는 장르라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